진짜 주말 사이에 엄청 큰일이 하나 터졌죠.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이 독재자 마두로를 전격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을 해간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같은 경우에는 그 안가에서 뭐 급하게 어떻게 보면 패닉룸이라고 하는 좀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하려고 하다가 대피하러 가기도 전에 미군에 붙들려서 미국으로 끌려가고 말았는데요. 전 세계가 정말 깜짝 놀랐고요. 저도 이 소식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서 한참 뉴스를 봤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두로 체포와 관련된 내용,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펜타곤, 그러니까 미국의 전쟁부가 위치한 펜타곤 근처에 있는 피자집인데요. 펜타곤에 있는 이 피자집에 갑자기 새벽 2시에 주문량이 폭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펜타곤에 피자가 많이 배달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펜타곤에서 뭔가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펜타곤 피자 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국제정세나 어떤 국제분쟁에 개입하려고 하기 직전에 뭔가 펜타곤 주변에서 피자 판매량이 폭증한다, 피자 주문량이 폭증한다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요. 재밌죠? 이걸 피자 지수라고 하는데, 아주 이렇게 사소한 정보를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세계적으로 뉴스가 될 만한 상황들을 파악해내는 거. 테러리스트의 어떤 그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테러 대상이 어딘지, 언제 공격하는 건지, 그런 걸 기막히게 찾아내는 거. 혹은요, 또 시장에서 팔리는 어떤 물건, 갑자기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네, 그렇다면 어떤 지역에 기근이 발생했구나라는 그런 내용을 파악해내는 거. 이런 일을 해가지고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팔란티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팔란티어는요, 이 영화 반지의 제왕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반지의 제왕의 마법사가 이 수정구슬을 가지고 이렇게 먼 곳에 있는 상황을 갖다 파악하는 그런 장면인데, 저 수정구슬의 이름이 팔란티르라고 합니다. 아주 멀리 있는 곳을 내다보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기업의 이름을 팔란티어라고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뭐 피자 많이 팔리나 보네, 뭐 이런 정도쯤 생각하고 넘어갈 그런 자잘한 정보들을 모아서 미국이 지금 뭔가 작전을 하고 있어 같은 어떤 중요하고 큰 뉴스, 거기다가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바로 이 팔란티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팔란티어가 해냈던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요, 2010년에 바로 이 오사마 빈 라덴, 쌍둥이 빌딩에 테러를 가했던 알카에다의 수장이죠.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를 찾아내서 그 넓은,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 그렇게 넓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사마 빈 라덴이 있을 만한 곳을 점점 좁혀서 마지막에 파키스탄의 특정 지역으로 딱 좁히는 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팔란티어에서 개발한 AI 고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AI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AI가 어떤 뭐 군사작전에만 쓰이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또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적의 동향, 주요 인물의 동향,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 같으면은 테러리스트들이 움직이는 그 동향을 테러리스트 주변 인물의 모든 정보를 갖다가 데이터 정보를 다 모아서 이 사람의 행동 방향이 어디겠구나 하는 걸 알아내고요. 그리고 그 테러리스트가 그 다음 목표를 어디로 할지 미리 테러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범죄, 그리고 이게 영국에서는 이 사기범죄, 금융사기범죄를 예측해가지고 금융사기범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미리 예측해서 금융사기 건수를 확 줄이는데도 기여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AI가 진짜 놀라운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오사마 빈 라덴도 잡아내고, 그리고 이번에 마두로를 잡는데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AI 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정말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유진영의 적들을
찾아내서 사냥하는 디지털 사냥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게 그렇게 어떤 군사작전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요. 세계 식량기구 WFP하고 협력을 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에 어떤 물풍이 많이 풀린다든가 물동량이 이동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여기가 기근이 좀 더 심하구나. 그러면은 세계 식량기구에서 어느 지역에 좀 더 많은 식량을 지원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미리 파악해 갖고 움직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세계 식량 기근 어떤 현상들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줬고요. 예, 법건로 보안관님께서 영화 마이너리 리포트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팔란티어인데, 요번에 이 코로나 2020년에 터졌을 때, 코로나 팬데믹 때 코로나가 막 확산되지 않습니까? 이동자 동선 같은 것들, 감염자 동선 같은 거를 한 번에 다 모아서 어디를 차단하면 되고 어느 병원에 백신을 더 많이 보내고 그 환자들이 발생하면 어떤 쪽 병원으로 보내고 이런 걸 다 판단해냈던 게 팔란티어라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면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하죠. 예, AI 발전이 정말 무시무시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처음에는 러시아가 막강한 화력과 물량으로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키이우까지 다 점령하면서 우크라이나 금방이라도 패망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금방 드론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에 의해서 러시아가 밀려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팔란티어가요, 러시아군의 모든 움직이는 정보를 갖다가 다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여기가 지금 러시아군이 어떤 수송 차량들이 이동하는 수 있어. 그쪽으로 드론을 보내면 거기서 러시아군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건 러시아군의 전차 부대가 이동하니까 여기는 드론에 어떤 폭탄을 실어서 나르면 돼. 이걸 또 팔란티어가 다 우크라이나와 협력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보를 한 번에, 그러니까 정보 하나하나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지 보배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데, 각각의 정보들은 굉장히 파편화돼서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정보, 피자 가게에 피자가 많이 팔리네 같은 그런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그런 기업입니다. 덕분에 지금 팔란티어는 주가가요, 2023년에는 한 $7 정도밖에 안 되던 주가가 2025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엔 $200를 넘겼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지금 옆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30배 가까이 주가가 폭등한 그런 셈이죠.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팔란티어 주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팔란티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란티어에 반대하는 참여연대, 가자 지구의 집단 학살, 불법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관여한 기업들이다 그러면서 팔란티어를 군사기술 기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진보연대였나? 여기서는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세미나도 열고 하면서 팔란티어를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 반민주주의, 반자유진영에 대한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을 팔란티어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팔란티어가 지금 현재 미국의 전쟁부는 물론이고 CIA하고도 협력을 해서 미국의 정보를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AI를, 미국의 SNS를 지금 한국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SNS의 동향을 갖다 다 파악해서 팔란티어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좌파들의 움직임을 모두 다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좌파 진영에서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독일에서도 이렇게 팔란티어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한마디로 좌파 진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팔란티어가 빅브라더 아니냐, 나의 개인 정보를 팔란티어가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건데, 칼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요리할 때 쓰면은 최고의 요리 도구고, 엄마나 주방장에 쓰면은 우리에게 맛있는 아주 최고의 요리를 제공하지만, 그거를
만약에 강도가 들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강도가 들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전 이 세상에 있는 칼을 몽땅 다 없애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팔란티어의 CEO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팔란티어도 이 개인정보나 이런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팔란티어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정보를 모조리 다 흔적이 남게 만들고, 물론 그건 남게 돼 있습니다. 로그는, 기록은 다 남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 공개해서 자신들이 보유한, 확보한 정보, 그 정보들을 가지고 모아서 어떤 내용을 만드는지를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임의로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갖다 침범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팔란티어 같은 이런 기업들이 꼭 필요한 게 미국만도 아니고 또 저기 우크라이나만도 아니고 그리고 뭐 팬데믹 같은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한국에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국은 정말 말 그대로 이 중공에서 넘어오는 산업 스파이들, 또 북한이 내려보이는 온갖 이 좌파들을 선동하는 이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공작의 무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한국에 팔란티어 같은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국가안보 서비스를 갖다 하게 된다면 김정은이 아마 오줌 지리지 않을까요? 예?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하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 가서 김정은 그 평안도 어떤 지역에 거기서 못 쏠 것 같더라, 그러지 마, 미리 방송을 해버린다면 북한이 아주 난처하겠죠. 이런 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쿠팡의 개인정보가 다 털려갖고 지금 뭐 중국의 타오바오 같은 데서는 한국 개인의 어떤 한국인들의 정보가 막 단돈 몇만 원에 지금 팔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중국인 개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팔란티어가 몽땅 다 감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침해한다고 막을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팔란티어가 만든 고담 같은 AI를 한국이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 매우 좋은 어떤 국가 보안 안보 장치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죠. 왜냐? 시진핑 중국이나 북한 김정은이 이런 팔란티어에 대해서 매우 싫어할 거 아닙니까? 절대로 한국에 이 팔란티어의 고담 같은 거 도입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우리가 빨리 정권을 다시 되찾아서 미국과 딱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한국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